이어서 대장동 수사 속보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화천대유 특혜 언제부터 한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누구야? 유한홀딩스의 35억 원 왜 내는 거죠? 소나동 1호 실소유자 누굽니까? 이동규 본부장 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녹취록 파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억 플러 7명 대해서 명단 좀 밝혀주시죠. 거기 세계관인데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 모습인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체포가 됐어요. 일단 이 인물 남욱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천대유로 대변되고 있는 민간 개발업자가 이제 대장동을 설계하고 그 대장동에서 특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천대유 이전에 대장동이 2009년도부터 사실은 다른 사업자가 대장동에 투자를 해왔고 그때부터 대장동과 관련한 일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남욱 변호사가 했던 부분들은 이제 대장동이 이미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손을 대기 전에 2005년,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개발 어떻게 보면 붐이 불었었기 때문에 지주 작업이라고 하죠. 주요 땅들을 사서 주민들로부터 매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 땅들을 확보해 놓는 작업들을 주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배당을 받은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네, 민간 개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체포를 했는데 적용되는 혐의는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비슷하게 배임과 뇌물을 공유한 쪽으로 지금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뇌물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배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걸 알고 이 구조를 만들어줬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설계를 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 있죠. 그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고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남욱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과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운영하려고 했던 회사가 같은 건물에 같은 주소지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상당히 많은 액수의 한 30억 원 가량의 자금도 또 유원홀딩스에 이 돈을 건너간 것만 확인이 되죠. 그게 투자인지 뭐 주려한 것인지는 대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군요. 이게 지금 50억 클럽은 사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거기에서 나온 말 말고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죠. 근거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욱 변호사도 본인도 사실 이제 남욱 변호사가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한 건 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들었다.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기억이 그런 식으로 난다. 언론을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본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 부인하면서도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6명이 아니라 7명으로 알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물들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하게 인물들에 관해서 이름만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건너갔다는 것까지 본인이 설령 관여한 부분을 부인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까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겠죠. 네, 일단 남 변호사의 입도 중요한데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사실 이 김만배 지금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뭐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니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의 말에 근거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냐. 뭐 근거도 없이 법원을 설득을 했고 게다가 뭐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받았다고 했던 그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영장이 적시가 되는데 엉뚱하게도 그 주었다는 수표는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기각돼서 이 자금 흐름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거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에야 밝혔죠.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계좌 추적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0억 클럽의 실체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대체 뭐 배임이 됐든 뇌물 공여가 됐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보면 거기서 사실은 더 큰 실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인물을 소환하거나 구속해서 당연히 진술은 들어야겠지만 정말 돈이 어디서 어디로 언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죠.
자, 근데 말을 한 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데 개입했느냐? 이것도 수사의 중요한 축이죠. 이 말 한번 들어보시죠. 2014년에 남욱 변호사 발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는 공사 사장 뭐 얘기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요새 저희는 이제 민감한 시기라 저희는 안 만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시장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은 빨라질 것 같고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주택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잖아요. 내년 그냥 이재명 시장이 된다는 전제에서 봤을 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서 6월 내년 가을이면 분양이 가는 사실 충분히 1공단 2부지를 공원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뭐나 가봐야 아는 거야. 그럼 이건 놔둔 상태에서 대장동 먼저 스타트를 할 거라고요. 네, 화면 상단에 표시를 저희가 해드렸습니다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수사 자료가 되겠습니까? 글쎄 이제 저기서 나온 얘기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 뭐 화면에서 표시가 된 것처럼 저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욱 지금 변호사가 당시에 지주 작업 그러니까 대장동의 주요 지구들에 대한 땅을 미리 사놓는 계약을 했던 거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땅을 이제 넘겨받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일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주민들에게 강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만큼의 진실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지 실제로 저걸 근거로 해서 유동규 구속된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간의 사이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각별한 사이였는지 아니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돈 자금이 흘러간 걸로 봐서는 전혀 무관한 사이는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가 오늘 이제 국감장에서 뭐 이재명 지금 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나가셨으니까 국감장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무런 없는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로 대변인이 되는 민간 개발업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그게 유동규를 고려해서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해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단초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네. 검찰이 오늘 성남시청도 추가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몸통인지 유동규가 그 윗선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결이 돼 있는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검찰총장 취임 후에 첫 감사였는데 여기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검찰 관련된 검사 관련된 사건에서는 확실하게 봐준다. 제19 감싸기. 이 수사를 안 한다면 국민들은 이것이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것이고요. 굉장히 고든 사람은 내가 알고 있어요. 내 후임 특수부장 할 때 내가 변호사로 가도 나 사건 하나 안 봐줬잖아요. 사람 마음이 막 어?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 자리는 유한하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한 국민과 후배들이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총장님도 조직을 위해서 일합니까? 저로서나 하여튼 정치적 중립 충분히 지키고 정치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공무원들이 조직을 위해 일합니까? 국민을 위해 일합니까? 오로지 국민을 보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여야가 모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요.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사건일 겁니다. 당연히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고요. 수사팀도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표현은 똑같은데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이게 지금 성남시 고문 변호사 이력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수사 라인에서 빠져야 될 정도로 뭐 중대한가요? 사실 김호수 총장의 문제가 된 부분이 이제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뭐 한 1년 가까이 맡았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검찰총장을 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하필이면 또 이게 대장동이 이렇게 성남에서 불거지는 바람에 논란이 되는데요. 그때 월 30만 원의 고물료를 회사로 받았었고 또 성남에 없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으면 모를까 이 성남시에서 10년 넘게 거주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제 한 번 이제 뭐 이른바 옷을 벗고 변호사로 나갔던 분들은 검찰에 못 따라옵니다.
나가서 검찰 출신이니까 당연히 형사사건을 맡을 거고 그다음에는 돌아오면 검찰총장을 하게 되면 본인의 형사사건 관련된 일을 안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질의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은 내가 찾아갈 때 내 사건 하나 봐주지 않더니 이런 발언도 하더군요. 네.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